공식적으로 도입된 지는 뭐 10년이 안 됐지만 그 전에 시범 실시를 했었거든요. 그것까지 합하면 우리나라의 위험성 평가 제도가 도입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아직도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이 굉장히 많고, 실시한다 할지라도 정말 캐비넷 용어로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타개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연구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었고 개선 대책도 제시가 되었었는데 아직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러니까 다른 시각에서 한번 이 문제를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 나라하고 잘 안 되고 있는 나라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험성 평가는 그 정의는 우리 그 위험성 평가 지침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 네 가지 요소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가 무엇이 위험한지, 뭐가 위험한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까 전에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죠. 얼마나 위험한지 크기를 추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조치가 어떤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지, 그게 뭐 당장 급하게 해야 되는지, 뭐 천천히 해도 되는지, 아니면 무시해도 되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위험성 그런 감소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이 네 가지 요소로 나눠볼 수 있는데, 특히 네 번째 감소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국을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험성 평가는 그러니까 일반 의무하고 연계해서 반드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거는 상당히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영국의 일반 의무를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비고용자의, 그러니까 고용자가 피고용자의 안전보건 복지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의무잖아요. 근데 이 의무 자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처벌됩니다. 그 자체로. 그런데 거기에 무슨 단서가 붙냐고 그러면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인데 allow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 개념이 영국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의 모든 강행 조항에는 이 단서가 따라 붙어요.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죠. 사업자한테 고민을 하라는 겁니다. 그 위험성 평가 의무를 보면은 뭐 어세스먼트인데, 여기 개념에 사실은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추정하고 결정하는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위험성 감소 조치를 그게 뭐냐, 취지가 뭐냐 그러면 법령이 정하는 요구 및 금지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위험성 평가를 하는 목적입니다. 목적. 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영국은. 독일로 가보면 독일이 영국과 유사한데 영국보다는 약간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의무 조항은 거의 비슷하죠. 포괄적인 의무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현장, 그러니까 효율성과 현장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한테 어느 정도 여유를 주는 거죠. 그리고 처벌 조항은 없어요. 위험성 평가 의무도 뭐 어세스먼트 쪽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취지를 보면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정하는 거예요. 이게 취지입니다. 뭐 처벌은 할 수 있는데 시정명령을 먼저 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처벌할 수 있는 거죠. 일본어로 넘어오면 좀 달라지기 시작해요. 다른 점이 보입니다. 일반 의무가 있는데 뭐가 우선이에요? 노동안전위생법령의 준수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준수하고 플러스 해서 다른 요인이 있으면 그것도 조치를 하라는 거예요. 정부 정책에 협조하라는 것까지 줘줍니다. 상당히 영국, 독일하고는 다른 느낌이 드는 거죠. 노동안전법령을 준수하라는 것부터 시작돼요. 위험성 평가도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조사의 개념에 이 세 가지 의미가 아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역시 그 조치 사항에 가면 영국, 독일하고 많이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져요? 법령이 정하는 위험성 감소 조치를 하라는 거예요. 법령이 정하는 걸 다 준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위험성 아까 크기가 결정되면 그거 조치를 다 하라는 거죠. 처벌 조항은 역시 없어요. 한국에 오면
더 달라집니다. 더 달라져. 우리가 일본 제도를 많이 도입을 했을 텐데 그거보다 한 발 더 나간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일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준수, 그다음에 아까 포괄적 의무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국가 예방 정책을 따라야 하는 거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위험성 평가 의무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 아까 네 가지 요소를 다 정해놨죠. 다 정해놨는데 특히 감소 조치에 가면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준수가 딱 나옵니다. 플러스 개념이 나와요. 플러스 위험성 평가를 해서 위험률 조치가 필요한 걸 또 조치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아마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위험성 평가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순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딱 말씀드린 그 순서입니다. 영국, 독일, 일본, 한국. 제도가 복잡하고 막 모든 걸 다 갖다 붙여놓은 게 어느 나라 제도일 것 같아요? 한국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미리 간 나라의 제도들을 다 도입은 했는데 그 실효성은 놓친 거예요. 실효성은 놓치고 그냥 다 갖다 붙여놓은 거죠. 붙여놔서. 그래서 이걸 표로 보면은 그 차이점이 좀 잘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의무를 비교해 보면 아까 의무 내용이 어떻다고요? 한국, 일본은 하라는 거 다 하라는 거죠. 다 지킬 거 지키고 그 다음에 플러스 하라는 거고, 영국과 독일은 그렇죠? 포괄적인 그 조치를 하라는 거죠. 법령 준수라는 건 없어요. 법령 준수라. 자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한권이 거의 없어요. 법률 다 지키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영국, 독일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얼랍이라는 개념이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치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 하면 위험성의 크기하고 그것을 통제하기 위한 기술적인 비용적인 크기하고를 비교해서 이게 엄청난 불균형이 생기면 조치하지 않아도 사실은 되는 거예요. 그걸 입증할 수 있으면. 그게 얼랍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걸 여유를 주는 거죠. 독일도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유연성을 주는 거고, 처벌 조항은 영국만 있는 거죠. 한국, 일본은 의무내용이 뭐 아주 높고 경직되어 있고, 영국, 독일은 좁고 상당히 유연성을 보장하고 있어요. 위험성 평가 의무를 비교해 보면 아까 위험성 평가 방학 추정 결정은 뭐 비슷해요. 위험성 감소 조치에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우리는 법령도 다 준수하고 정해진 거 다 준수하고 그 다음에 추가 조치 다 하라는 거죠. 영국, 독일은 수단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수단이 필요한지,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위험성 평가의 목적이 그건 거예요. 하라는 거고, 처벌 조항은 영국만 있는 거고 독일은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위험성 평가에 대한 한국, 일본은 감소 조치가 굉장히 높고 처벌 조항이 없고, 영국과 독일은 거꾸로 굉장히 좁고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면. 좁혀서 영국과 한국 대표주자죠. 그러니까 영국은 목표 기반 규제의 대표주자입니다. 한국은 지시 기반 규제의 전형이에요, 전형. 이 두 나라를 비교해 보면, 아까 일반 의무는 고용주 재량권이 영국은 다 주어져 있고 처벌 조항이 있고, 한국은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다 충족해야 되고 플러스 하라는 거고, 영국은 그 법령이 정하는 수단을 파악하고 한국은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 플러스 추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은 위험성 평가 실시에 대한 미실시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위험성 평가를 해야만이 일반 의무를 준수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실시하지 아니하면 일반 의무를 준수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은 어때요? 어차피 위험성 평가를 하건 말건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다 준수해야 됩니다. 나오면 플러스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누누이 강조해서 나왔지만은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안 하거나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법령이 정하는 것 위험성 평가 결과에 상관없이 다 지켜야 되고, 위험성 크기가 큰 거 나오면 지켜야 되는데요. 또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한국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할까요? 그걸 막으려고 할까요? 당연히 막겠죠. 당연히. 아까 레드존 얘기가 나왔죠. 레드존을 왜 만듭니까? 조치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영국은 어떨까요? 영국 사업주는 어떤 마음가짐일까요? 위험성 평가에서 위험 요소를 찾아내지 못하면, 크기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면 처벌받습니다. 어떤 조항에 의해서? 일반 의무 조항에 의해서.
그러니까 영국 사업주는 자기 사업장에서 위험 요소를 다 찾아내고 그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양과 질에서 어느 것이 더 실효적이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냐 그러면 관심 있는 사업주가 하려고 하는 사람의 기법 전수하는데 어떻게 하면 위험성 평가를 기술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역점을 두고 있어요. 근데 관심이 없는 사업주한테 아무리 기법을 전수하고 자료를 제공한들 별무소용입니다. 귀찮은 존재일 뿐이에요. 그건. 안 하겠죠. 뭘로 합니까? 하면은 귀찮은 얘기 다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영국은 거꾸로라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영국의 그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관통하는 가장 기본 원칙이 이겁니다. 위험을 생산하는 자가 그걸 통제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다는 이 개념이에요. 이게 로벤스 보고에서도 이게 제시가 돼서 그 위에 영국 법령 체계에 반영이 됐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목표 기반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통제 수단이 적절한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시 기반 규제나요?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영국은 무엇이 위험하고 얼마나 위험하고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업주가. 그걸 모르면 법 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처벌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처벌 조항을 두자는 주장을 많이 하세요. 사업주의 인식을 바꾸고 그 실시율을 높일 수는 있어요. 거기까지는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은 보장 못하죠. 이 질을 낮추려는 노력을 할 겁니다. 사업주는. 어차피 안전보건 규칙 660개 조항을 다 지켜야 되는데 플러스 나오면 또 추가해야 되는데 찾아내려는 노력을 안 하는 거죠. 안 하겠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체계를 목표 기반 규제로 대전환해야 됩니다. 제가 대전환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법령 한두 개를 만드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법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완전히. 그러려고 그러면 부딪히는 장애물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노사의 입장 차이가 있을 거고 특히 사업주의 반발이 심할 수도 있어요. 지금 사업주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저 지시 기반 규제니까 규제 없애달라고 하잖아요. 자율 책임 규제로 가면 사업주의 부담이 커질까요? 적어질까요? 어느 방향일까요? 사업주의 부담이 엄청 커집니다. 엄청 커져요. 모든 걸 고민해야 돼요. 모든 걸. 적절한지 충분한지를 판단해야 돼요. 사업주가.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지금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게 명확하지 않다. 충분한 게 뭐냐, 적절한 게 뭐냐를 구체적으로 정해달라는 거잖아요. 사업주가. 그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영국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고 일반 산업안전보건법령 각각에 대해서 적합한지 충분한 조치를 하라는 게 우리나라는 추락방지 조치를 뭐 어떻게 하라고 정하잖아요. 난간을 어떻게 메고 하라고 하잖아요. 영국은 추락방지 조치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업주 고민해야 돼요. 고민. 사업주의 부담이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대전환을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될 거고 특히 사업주를 설득해야 될 거고 사업주의 역량이 커지기를 기다려야 돼요. 또. 사업주가 정해진 것 지키는 건 어렵지 그것도 뭐 쉽지는 않죠. 자기가 고민해서 방법을 정해서 지키라고 그러면 뒤로 넘어집니다. 그런 역량을 키워줘야 되고 감독관, 특히 감독관의 역량도 확연히 달라져야 돼요. 가서 난간이 매 있는지 안 매 있는지는 감독관이 지금 충분히 점검할 수 있지만 사업장에 가서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제대로 됐는지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감독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감독관의 역량이 높아져야 되는 게 그런 인프라 구축 시간이 필요해서 영국도 1972년에 로벤스 보고서가 2년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졌어요. 그걸 법제화하는데 아까 목표 위반 규제로 가는데 또 2년이 걸렸습니다. 4년인데 우리나라 노사 입장 차이가 큰 걸 감안하면 4년보다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분명히 효과적이라고 보면 지금 시작을 해야 합니다. 제 생각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입증이 됐잖아요. 영국이 40, 50년 됐는데 삼재율이 떨어졌고 많은 그 효과가 유럽도 이거 확산하고 있어요. 분명히 효과적이라는 게 입증이 됐어요. 그 과정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고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 평소의 생각을 그냥 이렇게 깊은 연구 없이 이렇게 말씀드린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통해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면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은 연구라도 먼저 시작해서
방향은 잡고 가는 게 우리나라 산재 예방을 좀 효과적으로 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